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지현. 구해줄 빌딩의 배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를 좀 주셨어요. 고깃집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시래요. 송파구에 거주하시면서 송파구 지역에 투자를 좀 하고 싶으신데 40에서 50억대 노후 건물 매수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형이나 시세 차익으로 건물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 지역이 어떤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송파구는 좀 어떤 곳인가요? 의뢰해주신 지역은 송파역, 서촌역, 오금역, 이제 근방이 굳이더라고요. 지하철은 8호선, 9호선, 그리고 3호선, 5호선이 이어져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굳이 위쪽으로는 이제 잠실역, 롯데월드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가락시장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주요 아파트들이 뭐 헬리오시티 네. 9,500세대 정도 있고요. 한양 1, 2차 아파트, 그리고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거지가 받쳐지다 보니까 뭐 음식점, 뭐 카페 이런 밀집도가 높고, 주변의 호재로는 그 아래쪽에 네. ICT 보안 클러스터 지금 개발 예정이라서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주신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송파역 초역세권 38억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 53.06평, 연면적 102.75평, 분배율 50%, 용적률 140%,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는 38억, 평당가는 7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전체 근생 매물로 지금 용도 변경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지금 37년 노후돼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주차는 2대고 현재 명도가 완료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명도가 완료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솔깃한데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떤가요? 수익형 건물로 적합해 보이나요? 용도 변경은 돼 있지만 네. 서류상의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실제 건물을 이제 근생으로서 보여지는 공사 자체는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요. 용적률이 좀 남아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 개층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남았는데 실제로는 그 용적률을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건물이 좁아요. 좁은데 북쪽으로 바로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못 찾지 않나. 지금의 건물 층수가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층은 라멘 구조라 근생으로 리모델링이 간편하지만 2층, 3층은 내력벽 건물로 보여요. 그래서 내력벽을 구조 보강하고 없애는 어떤 공사 자체는 좀 헤비하다.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증축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넣는 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2층, 3층은 웬만하면 걸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좀 약간은 좀 죄송한 말인데 공사적으로는 지금 이도저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건물의 면적은 100평인 겁니다. 이 대지 53평에 100평으로 끝나요. 아, 너무 아쉽네요. 그럼 전 특히나 100평 중에 한 30평 이상이 지하란 말이죠. 그럼 지상 60평짜리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도 넣기 애매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밸류업이 공사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건물만 깨끗하게 되고 100평일 때 갖출 수 있는 월세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38억의 매매가니까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수적인 비용 중개수수료 하면은 40한 6, 7억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46, 7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월세는 사실 못해도 1,500은 나오셔야 이제 밸류업이 가능한 겁니다. 자, 배 이사님, 네. 1,5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일까요? 네, 지금 여기가 10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밸류업을 하고 나서 100평인데 주변이 아직 상권이 아니거든요. 안으로 좀 들어가야 상권인데 지금 이 지역은 1층만 좀 F&B가 들어와 있고 상층부는 사무실로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NI를 이렇게 전체로 잡아봤을 때 한 10만 원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평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밸류업을 해서 1,000만 원이면 좀 사업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 네. 매도자분께서 이제 평당 7천만 원에 내놓으신 거는 좀 뭐 공감은 가요. 지하철역에 가깝고 주변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본인 토지에 좀 한계점을 좀 아신다라면 네, 실제로는 그래서 조금 낮아져야 되는 건물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매매 금액이 38억입니다. 네, 취득세, 뭐 등기 비용 해서 1억 8천가량 나올 거고요. 대출 실행이 한 30억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현금 투자액은 10억이고 그리고 공사비는 별도로 책정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의뢰주신 건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역 역세권 42억 5천만 원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 50평, 연면적 127.21평, 건폐율 49.19%, 용적률 197.76%,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는 42억 5천, 평당가는 8,400만 원입니다. 자, 이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건물은 31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없고 주차 한 3대 가능합니다. 건폐율이 한 10% 정도 남았어요. 예, 현재 그래서 이게 증축이 가능한지 뭐 그런 여부가 조금 건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보셨을 때 대표님 밸류업이 가능할까요? 어떤가요? 내력벽의 유무는 조금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을 증축도 필요 없이 용적률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바로 공사는 조금은 수월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2종이면 60%에 200%잖아요. 그러면은 60%로 건물을 지으면 3개층을 지어진 다음에 4층은 절반 정도가 지어지는 거거든요. 3개층까지 온전하게 올라가고 4층이 절반 정도 지어져야 2종의 200%예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은 건폐율이 50%로 졌어요. 60%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50%로 지었으면 200%라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치면 4층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은 보시면 4층이 올라가져 있냐? 안 올라가져 있어요. 4층에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네. 사선 제한 받으면서 줄었어요. 그런데 용적률은 200%다 찾았어요. 그러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네?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카센터잖아요. 카센터가 주차장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카센터가 전용 공간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차를 용적률에 넣었어요. 주차가 필로티 형식이에요. 예, 벽이 없어. 기둥은 있고 양쪽 벽이 야유로 튀어 있어요. 그 용적률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위 우위로 건물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1층이 용적률이 들어갔어요. 1층이 용적률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거 용적률을 뺄 수 있으니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1층을 파악하실 수는 있는데 다 여기서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건물의 폭이 좁다 보니까 사선 제한을 또 받습니다. 네. 이미 사선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4층 후에 5층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은 용적률을 역시나 못 찾는 건물이다. 토지가 용적률을 못 찾는 토지면은 미래적으로 신축을 할 때라든지 이거 건물을 매도를 할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밸류업이 좀 무의미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주변 그러면 예상 임대료를 봤을 때 이 건물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주변이 전형적인 동네 상권이에요. 그래서 1층은 이렇게 가게라든가 이런 생활에 필요한 이런 상권들, 세탁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고, 여기는 거의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연면적이 127평이에요. 그래서 잘 맞춰진다 해도 1,100만 원 정도. 이거를 매수를 하시면 은행 이자가 한 달에 거의 1,300만 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정도 계속 적자를 마이너스. 보시겠네요. 투자 대비 계속 마이너스 나실 거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요? 매매 금액이 4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기 취득세, 뭐 등기 비용 이렇게 해서 2, 3억 정도 이 정도 소요됩니다. 대출이 한 3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한 15억 정도 있으면은 부지는 매입할 수 있고, 또 만약 건축을 하신다 하면 그거는 또 별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뢰주신 건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역 역세권 평당가 저렴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74.38평, 연면적 204.16평, 건폐율 49.49%, 용적률 198.94%,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는 44억 6천만 원, 평당가는 6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좀 저렴한 매물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도 건폐율이 아직 다 안 찼는데 용적률은 198.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한 5층까지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5층이네요, 일단.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을 실질적으로 다 면적을 다 제대로 찾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는 없고 주차가 5대 정도 됩니다. 오. 네, 주변에 뭐 상권이 좋아요. 뭐 송파 경찰서, 초, 중, 고등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아파트, 빌라 등이 이렇게 좀 많이 밀집해 있고, 오금역에서 5번, 6번 출구 쪽 라인인데요. 제일 상권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 건물은 어떤가요? 밸류업하기에 적당해 보이나요? 매매가가 44억 6천이고요. 엘리베이터 넣고 새 건물처럼 반려하는데 8억에서 10억 사이면은 건물이 깨끗하게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올 근생으로 통사비 책정하고 기타 부수 비용 같은 거 책정해도 50한 7, 8억이거든요. 50한 7, 8억에 월세가 나온다라고 치면은 제가 보기엔 2천만 원 나오면 충분히 엑시트가 가능한 성공적인 월세가 나와요. 대이사님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상권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현재 구축 기준으로도 10만 원 정도 나오는 위치고, 상층부는 대부분 다 사무실입니다. 네. 현재. 그리고 저층부는 F&B로 많이 맞춰져 있고 음식점이 많이 입점돼 있어요. 임대료를 설정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때 여기 연면적이 204평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네, 보수적으로 봐도 2천만 원은 나오고요. 2천만 원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대비 현재 바로 유지만 하셔도 3% 중반 이상 나오는 그런 투자기 때문에 잘 나오는 지금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 시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매매 금액이 44억 6천만 원이에요. 취득세, 뭐 등기 비용, 뭐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예상되고요. 대출이 35억까지 가능합니다. 실현금 투자액은 12억이고 공사비 별도로
예,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상 보시고 좀 그래? 그럼 마지막 건물은 조금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내가 좀 원하는 건물이 있다, 이런 건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각 전문가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 상권부터 다 분석해서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빌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팀이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 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최저가 금리로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무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주가 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조 공실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세입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새죠, 바람 생기죠, 간판짜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하고 적당히 타협 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병원에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팀은요 수익률 10%만 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위에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생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